운명의 숙적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최강 라이벌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최강 라이벌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렇죠. 운명의.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죠. 운명의 숙적으로. 치얼스. Cheers.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극명한 라이벌 이 두 가지 술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술인지 한번 안젤라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술은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소주 주세요 했을 때 참이슬이요? 처음처럼이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는 전 국민이 아는 영원한 숙적 희석식 소주 대전입니다. 극명하게 이 술을 고르신 이유가 또 있으시다면. 네. 안젤라님. 사실 진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술남녀에서는 평범한 소주는 다루면 안 되는 뭔가 금기어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술이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이런 술 말고도 더 많은 술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고 또 다른 술에는 또 컨텐츠도 좀 있으니 이야기할 거리도 많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맥도 좋아하고 소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그러세요? 막걸리도 좋아하고 가리지 않아요. 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잡식이고 특히 평소에 이제 뭐 고깃집 가거나 특히 그냥 부담 없는 한식당 가고 하면은 그냥 저는 소주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주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으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참 즐겨 먹는 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1인당. 1인당. 그죠. 네. 세계 1위의 알코올 러시아 소비국인데. 막 이런 데도 이기고. 네. 와. 근데 그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술이 또 희석식 소주. 소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그동안 다루면 안 될 것 같은 술이었지만 운명의 숙적 편에서는 다뤄도 될 것 같다 그럼요.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로 이제 약간 맥주 기반의 이제 그런 증류주나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마신다면 우리나라는 기반이 사실 소주 기반이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죠? 이게 도수 자체가 훨씬 높아져 버리니까 맥주에 비해서. 근데 독일이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그래도 더 많이 마셔요? 우리는 소주를 물처럼 마셨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젤라가 본 자료랑 제가 본 자료랑 뭐 약간 차이가 날 수도 그죠, 있고 그럴 수 뭐 있죠. 측정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알코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30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 그럴 수 맥주 있어요. 포함하지 않고인가 보다. 증류주 중에서. 증류주에서 이제 섭취하는 알코올 음. 뭐 그러면 이제 아마 안젤라가 한 게 네네네.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 등수를 보고 혼자 속으로 더 분발해야겠다. 오히려 내가 30일 일까지 근데 못하는 건가? 막 죽어요, 이런 죽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정말 1등은 뭐 아무도 모르는데 30위 안에는 분발할 거야. 분발하고요. 주류 소비를 올려줘야 돼. 2등도 아니고. 큰일을 해낼 거야. 진짜.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희석식 소주의 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소주의 양대 산맥하면은 참이슬 처음처럼 이건 그 진짜 식당 아줌마도 늘 물어보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소주 한 병이요 하면 참이슬이요 처음처럼이요. 이건 늘 물어보거든요. 자, 이 두 술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라이벌이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참이슬부터 이야기할게요. 참이슬은 지금 하이트 진로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1998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출시 당시에는 23도였대요. 맞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지금 참이슬 클래식이 아마 그 정도 도수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빨간색,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98년 이후로 지금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6.9도, 16.5도 아주 많이 내려갔는데 근데 최초에는 이제 소주라는 것은 아무리 낮아도 20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출시 당시에 23도로 나왔었고 이 참이슬은 그 술 제조를 할 때 지금도 레이블에 보면 써 있어요. 대나무 숲에 네, 이제 대나무 증류한 이제 술이다라고 해서 대나무가
그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에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그 불순물을 좀 빼주고 그리고 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생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98년에 우리 막 대나무 베개, 뭐 이불, 뭐 옷감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아 그런 게 한때 맞아 대나무 제품이 유행했을 네, 대나무 숯을 넣은 무언가 그거를 뭐 이불로 만들거나 아니면 베개로 베고 자면은 뭐 몸에 좋다.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았어요. 자동차 시트에 대나무 대나무 이게 아, 등에서 썼어. 이렇게 택시 아저씨, 이, 택시 아저씨. 의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때 98년도에 출시했을 당시에 마침 대나무도 굉장한 그 몸에 좋다는 웰빙 열풍이 불어서 이 참이슬 자체도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한 9번 리뉴얼을 했고 지금은 도수가 아주 많이 내려간 한 16.5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 보니까 16.9도 아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내려갔는데 이제 이제 희석식 소주의 역사로 봤을 땐 참이슬이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량도 처음처럼보다는 참이슬이 월등히 많다고. 아직도 예, 맞아요. 지금 혹시 뭐 그 비율이 있나요 혹시 지금? 비율까지는 조사는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참이슬이 훨씬 아직 많이 팔리죠. 네. 이게 참이슬이 이름이 진로에서 만들어서 그죠? 맞아요. 참진 참이슬로. 이슬로. 그걸 그대로 이제 그래서 그대로 한 한글로 거죠, 이제 그죠? 풀었고 예전에는 이 진로가 그냥 이제 진로 소주로 팔렸었죠. 맞아, 그냥 진로 네, 그냥 진로. 한자로 막. 네, 그게 1920년대 나온 이제 소주고요. 어. 제가 알기로 진천 양조장에서 네네.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진로가 계속 나오다가 그 경영난 때문에 이제 하이트랑 이제 합병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이게 참이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안젤라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98년 네. 예, 그때 이제 어. 참이슬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나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요. 아. 요즘에 그러니까 왜 그 이거 참이슬도 있지만 옛날 그 진로 소주 패키지식으로 진로 이즈 백. 진로 이즈 진로 백. 이즈백 해서 그죠? 그 당시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럼 것들도 같은 회사에서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내는 거네요. 그렇죠. 소주를 맞아요. 희석식 레트로 소주를. 버전으로. 근데 되게 아. 재밌는 건 진로가 이제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하이트가 인수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트가 완전히 점령군으로 들어갔죠. 진로 다 쪼개가지고 뭐 사람 다 잘리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뭐 구조조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이트가 맥주가 잘 안 되고 아. 예, 진로가 소주가 잘 되면서 이제 소주 쪽이 이제 힘을 얻는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와, 근데 같은 회사에서 희석식 소주를 냈는데 맛이 되게 다른가 봐요. 아, 그 진로랑 참이슬. 진로랑 참이슬. 아, 그거를 한번 이따 비교를 네. 해볼까요? 결국 맛이 얼마나 결론적으로 다른지. 맛은 진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진로 알겠습니다. 스펙이 이제 옛날 이제 진로 스타일을 맞아요. 다시 구현 네. 복원한 근데 거죠. 제가 네. 최근에 진로 이즈백을 먹어보면은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요. 한때 이 참이슬 클래식으로 해서 그 빨간 뚜껑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패키지는 이제 비슷한데 진로 이즈백이 약간 더 달달해지고 맞아요. 좀 더 네. 약간 좀 좋게만 하면은 애매해요. 부드럽고. 아무튼 옛날 네. 스타일 맛은 옛날 스타일은 아니에요. 패키지는 옛날 스타일인데 아무튼 예 참이슬이 있고 그럼 처음처럼은 처음처럼은 지금은 이제 롯데주류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두산에서 만들고 맞아요. 있었는데 역시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2006년에 롯데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게 이제 되게 크게 알려졌어요. 그때 이때 처음처럼이 밀어붙였던 거는 이제 참이슬이 대나무 숲에 구운 소주라면 우리는 강원도의 천연 안반수 알카리 환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숙취가 적고 부드럽다. 아, 네, 해서 정말 숙취가 좋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주 두산이 예전에 그때 이제 카스가 원래 두산 브랜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카스 브랜드 맞나? 근데 카스 브랜드는 나중에 오비로 이제 팔려 나가고 그런데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은 두산이 이쪽 강원도 소주가 경월 소주 맞습니다. 경월을 그러니까,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예, 원래 진로 이런 것처럼 비슷한 패키지로 경월. 한자로 경월이라고 써요. 경월 소주. 그거를 네.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죠? 이제 두산이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제 소비재 안 해라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중공업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싹 다 팔죠. 파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버거킹이 아마 두산 거였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옛날에. 네, 근데 자기네 그거 안 한다 그러고 다 팔고 그래서 우리 너무 잘했어. 경영실이 좋아졌어 그랬는데 여러 가지 또 거제도라거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은데 굉장히 또 안 좋아졌죠. 네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를 소비재에서 완전히 이쪽 생산재 막 이런 중공업. 쪽 중공으로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소비재 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면세점 사업에도 막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문제도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경월은 제가 알기로는 롯데칠성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월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처음처럼도 어쨌든 롯데칠성. 롯데칠성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처럼이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네. 그렇죠. 최근 패키지 저 그림을 바뀌었어요. 이거 바꿨네요. 요즘에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이 바뀐 거 이것도 롯데 칠성 음료니까 뭐 좀 네네. 모르겠어요.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롯데칠성 원래 이제 롯데칠성이랑 롯데주류는 이제 따로 있다가 롯데주류가 이제 여러 가지 경영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롯데칠성 음료만 하는 데인데 주류까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합병을 한 지가 2년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드디어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의 브랜드를 여성 마케터가 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칠성의 간판 마케터가 저거를 이제 맡게 됐어요. 여성 마케터가 딱 맡으면서 바꾼 게 라벨부터 바꿨어요. 그 완전 감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아저씨스러운. 여러 전부 아재스러운 어떤 거였는데 굉장히 보면 달라졌습니다. 이 밑에 무슨 약간 알프스 산 같이 이렇게 하얀 청정 안반수. 강원도. 약간 저게 느낌이 이제 어떻게 대관령. 보면은 네. 좀 약간 그 한라산 소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에비앙 그죠 빙하수 밑에 영감을 이제 얻었을 수 있겠다. 그죠 이 페트병 아래 약간 알프스산 형상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 느낌도 나고 라벨상으로. 저기 라벨을 보게 되면 은색으로 산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코발트색 파란색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걸 표현을 했는데 저게 이제 대관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반수 지하 안반수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 롯데칠성의 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처음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이기지? 근데 뭐 사실은 여기 알코올 자체는 어차피 다 그냥 연속식 정류해가지고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미료를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코올 자체로는 차별화되기 어렵거든요. 원료라거나. 그러면 물로 차별화를 하자. 어디가 물이 제일 좋나 봤더니 강원도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땅 공장 전부 다 라인 다 닫아버리고 라인을 비싼 돈을 들여서 강원도로 다 옮겼어요. 이제는 강원도 물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라벨 리디자인하자라고 하면서 또 그 여성 마케터분이 이걸 딱 맡으면서 싹 다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강릉 경월 소주가 약간 그쪽 영동 지방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강릉도 있고 공장이 그다음에 이제 또 충북도 있고 군산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지금 오늘 갖고 온 술은 그 강릉에서 이제 만들어진 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 공장 문 다 닫은 걸 알고 있어요. 라인 다 그러면은 옮겼습니다. 이게 옛날에 유통이 돼서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자시니까. 내부자는 아니죠. 그죠. 그 어쨌든 다른 공장은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닫고. 라인을 전부 다 강원도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라벨 뽑아놓은 거 아까워서 쓰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네. 있죠. 이 처음처럼 이 라벨 이 글씨가 이거 만들어질 때도 좀 얘기 스토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글씨가 신영복 화백이 네네네. 직접 쓰시고 직접 그리시고 이게 그분의 어떤 글이라고 해야 되나? 글씨체? 네, 글씨체인데 이제 그 어떤 글에서 이제 영감을 글에 받아서 글귀. 이제 네. 했는데 아마 이거 처음에 마케팅하신 분이 그분일 거예요. 우리 목포 손, 그렇죠. 해. 손혜원 의원이 그 전에 이제 마케팅 했었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이
라벨링이랑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고 이거를 그 신영복 선생님 그 글씨체로 이제 쓰고 이 어떤 마케팅 총괄을 그때 아마 그 사람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지금 라이벌이라고 제가 가져온 게 참이슬하고 처음처럼이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 손혜원 씨께서 원래 국회의원 하기 전에 브랜드 네임 마케터였대요. 그죠. 네. 그래서 유명한 참이슬도 처음처럼도 다 그분이 참이슬도? 네. 되게 뿌듯하시겠다. 와. 그게 옛날엔 이름이 진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진이 참 진이고 로가 이제 이슬이니까 이거를 참이슬. 풀어서 이제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아, 둘 다 그러면 우린 그분의 소나기에서 네.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네 지금 그러면. 아, 그래요. 놀랬어요. 저도 알아보고. 그분이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아, 그렇죠. 아니 그때 뭐 잘 나갔으니까. 네. 어쨌든 이 참이슬에 비해서 굉장히 경월 소주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처음처럼으로 리뉴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치고 한때는 진짜 진로 이 참이슬을 굉장히 위협할 정도까지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죠 올라왔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두 소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맛도 보고 할 텐데 요즘에는 이 병소주 말고도 그죠 뭐 페트도 페트병이나 팩소주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뭐 야구장 이런 것 때문인가? 일단 페트병은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소주 가져가 본 기억은 없으세요? 저는 가져온 적 없습니다.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죠. 저도 근데 제 없어요. 그 선배분 중에 진짜 이 소주만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진짜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무조건 소주 한 짝을 이제 페트로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객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원하면은 뭐 사다 줄 수는 그쵸. 있겠죠. 현지에서 비싸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되게 아재 같은데 네. 해외여행 갈 때 싸구나. 팩소주 어.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이거요? 이게 12개 한 박스에 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어. 모양이 그 저번 편에서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그 러시아 툴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페트로 된 게 있는데 알아. 한 박스 안에 12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약간 옛날 군용 위스키 그 약간 꽉 같은 그런 느낌. 여행 갈 때? 그럼요. 그 나라 가면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소주는 대단한 술이에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그 한 박스를 사갔어요. 그거랑 지금 오징어 짬뽕 군침을 라면이랑 흘리고 지금 꼴딱꼴딱. 제 기본 패키지 해외여행 가면은 와. 어차피 올 때는 이제 거기서 쇼핑한 옷으로 채워올 거니까 갈 때는 좀 옷은 넣지 않고 옷 대신에 소비재. 그래서 먹고. 팩소주 조그만한 거랑 이제 오징어 짬뽕 라면하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페트 소주가 좀 많이 소비량이 줄었대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요즘 캠핑 또 인기가 막 맞아.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볍고 또 병은 뭐랄까 집에서 좀 깨질 수도 두기보다는 있고. 맞아. 가정용보다는 좀 식당에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가정용을 타겟으로 해서 용량을 줄인 페트 소주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달 할 때 아하. 음식값보다 술값이 적으면은 술도 같이 배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음식 배달하면은 3, 4인분, 2, 3인분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인분 주문하기도 하니까 맞아. 더 술값을 더 줄이기 위해서 작아진 페트도 만들고 200ml짜리. 네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여파가 일단 페트 소주가 많이 생기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혼술하면서 제일 많이 사 마셨던 게 페트병. 아 진짜요? 소주?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좋은 술은 다 나눠 먹는 게 좋고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술값을 아끼고 있답니다. 와, 아. 근데 나 지금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병소주랑 페트병 소주랑 맛이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다음 시간에 페트병은 없는데 팩소주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어요. 맛이 한번 다른지 한번 맛을 네. 저 보시죠. 말 안 끝났는데요. 소주에 아니 대한 아직 안 이야기. 끝낼 거예요. 저도 안 끝냅니다. 왜 페트병을 샀냐면요. 그 맥주랑 소주를 먹게 되는데 페트병에 있는 술을
냉동고에 얼리기가 되게 쉬워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슬러시 참이슬 빨간 병을 사잖아요. 그럼 냉동고에 넣으면 슬러시가 되고 맞아요. 온도가 낮으면 그냥 꽝꽝 얼어요. 아, 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꺼낼 때 되게 못 꺼내요. 녹여야 돼. 근데 빨간색 페트병은 슬러시가 되니까 소맥 먹을 때 진짜 좋은 게 슬러시를 꾹꾹꾹 짜요. 페트병에 있는 네. 거를. 그러면은 설레임처럼 네네. 아이스크림 설레임. 그래서 그 컵에 반을 붓고 거기에 이제 맥주를 맥주를. 타는 거지. 아하. 그러면은 살얼음이 동동 맥주가 되는 거예요. 동치미 같은. 소맥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음. 그 얘기를 했냐면 페트병이랑 병이랑 뭐 맛이 다르다는 얘기를 왜 갑자기 불쑥 꺼냈었냐면 박언니가 상당히 미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주에 대해서 진짜 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정확한데 그렇죠. 네. 와 박언니가 팩소주를 먹는다고?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나도 몰랐어요. 그런 네. 이유에서 술값. 슬러시를 만들기. 슬러시 술값. 어.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제가 분석했을 땐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젤라가 해외에 팩소주를 갖고 가나? 왜 박언니가 혼자 혼술할 때 소주를 먹나?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 한국 사람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마셔버릇해서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적당한 타격감을 주는 술이 딱 막상 이거지. 찾아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 해외 가구나. 일단 와인이나 이 증류주 쪽으로 하면 타격감이 별로 없고 이제 뭐 구조감이나 맛은 있지만 그리고 해외 가서 그렇다고 해서 증류주 쪽으로 넘어가면은 스피릿 계열로 가서 40도, 50도 이렇게 가요. 너무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이 적당한 그 타격감 그 도수가 약간 저는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약간 18도 뭐 전후엔 이 증류주. 근데 또 하나의 소주. 이유가 있는 게 안젤라도 그렇고 라면, 컵라면이나 그런 거에 소주를 싸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혼술할 때도 먹다 남은 찌개 같은 걸로 술을 먹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거랑 그러면은 먹을 때 소주예요. 네. 적당한 타격감.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무 와인을 거기다 섞으면은 그렇죠. 아, 그러면 이상하잖아. 와인이 궁금하다.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저 소주 안 먹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저 그 빨리 그죠. 까줘. 그 적당한 타격감이 네. 뭔지 한번. 첫 잔은 소맥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첫 잔을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야. 야, 첫 잔은 소맥으로 가야지. 이게 왼쪽 그렇죠. 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나왔어. 첫 잔을 시원하게 한번 소맥으로. 첫 잔을 시원하게 소맥으로 한번 살짝 입가심을 하고 그리고 아, 이제 그래요? 본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 편 듣는 분들은 지금 냉장고에서 소맥 꺼내시겠다. 요즘에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 모금으로 다 한 모금으로 막 이러면서 아, 그쵸. 비율, 네. 약간 반잔 안 되게 줘도 네, 딱 맞아요. 타거든요. 그게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타는 맛있더라고요. 경우도 있고 또 꽉 차게 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 안젤라님은 어떤 식으로 소맥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소주물리로서 준비물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무슨 보자기 같은 걸 갖고 오셨어요? 그 외에 와인 따를 때 소믈리에 분들이 이렇게 린넨 아, 팔에 걸치고 하잖아요. 소주라고 왜 이렇게 못합니까? 소주물리에. 해야겠다 소주 회사에서. 그 친구들이랑 먹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린넨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클래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팔에 걸쳐요. 아하. 그리고 반대 손으로 소주를 따면서 귀여워.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용도가 뭐예요? 이거요? 네. 아 경건함을 표시하는. 아, 소주도 벽 있게 마시자. 예의. 격과 격식과 네, 이 모든 네. 그 엄숙하게 일단 의식을 치르시는 중입니다 지금. 소맥을 이제 네. 하시는 의식. 그리고 근데 이 팔은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 보자기 걸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이거 왼손잡이구나 참. 그리고 소주를 지금 밑둥을 잡으셨어요. 그 네, 와인 따르듯이. 와인 따르듯이. 네.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주를 따를 때는요 이렇게 경건하게 한쪽에 제가 린넨을 돌린다, 하고요. 병도. 끝까지. 자, 소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맥에 이제 소주로 이제 들어간 술이 웃겨. 어떤 술이죠? 지금 따르신 제가 그 처음처럼에 플렉스라는 소주를 가지고 술이? 왔습니다. 처음처럼 플렉스. 네. 근데 왜 좋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막 회오리 돌리고 막 그거 그죠. 왜 안 해요? 소주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건 그냥 뭐 이렇게 잔을 흔들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남자분이 해야지 더 멋있더라고요. 돌리면 돌려서 막 회오리 이게 딱 나는 쿵쿵 거. 딱 하는. 그게 이제 병목 치고 실제 막 한 이유가 아주 예전에는
이게 생산에 있어서의 분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불순물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려가지고 얘를 이제 중앙에 모으는 거 위로 떠올려가지고 끝을 탁 쳐가지고 위를 날려보내는 날리고 와. 네,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는 뭐 생산 관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그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근데 그냥 그것만 버릇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 아. 퍼포먼스 좋아하시나 봐요, 찡기라님. 저 그래갖고 먹지는 못하고 친구들 거 돌려보기는 여러 번 돌렸어요. 예, 예.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막 팍팍팍 치고 네, 막. 애들- 회오리 치는 거. 계속 빡 하면은 쫙 올라가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밑에 뭐 후배나 부하 직원이 막 멋있게 보여준다고 막 회오래가지고 뭐 이걸 팍팍 치고 하고 딱 해가지고 제일 위에 거 따라주면 되게 불쾌하대. 너 불순물 먹어라. 너 불순물 먹어라. 아 그러네. 그 옛날에 아, 막 소주 옛날. 딱 그렇게 딴 다음에 병목을 이렇게 가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빵 탁 쳐서 치잖아요. 대가리. 불순물 이를 날리고. 털어내잖아요, 그죠? 안 근데- 털어내고 막 기껏 돌려가지고 불순물 다 올려. 다 올리고. 너 먹어라. 근데 쳐 보통 드세요. 그냥 퍼포먼스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나왔지만 이 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 코르크 마개로 이제 닫혀져 있었는데 그게 코르크 떨어지면서. 마개를 열면서 그 찌꺼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네. 소주를 돌려서 그 찌꺼기 부스러기. 코르크 마개 그거를 찌꺼기. 빼냈대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니까 불순물이 있게 제가 얘기할 때 재채기하시고 하품하시고 그러시네요. 미안해 나도 오늘 하프 마시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어쨌든 지금 테라를 또 따셨습니다. 네, 맥주로는 테라를 했는데요. 자, 처음처럼 플렉스의 테라. 근데 제 경험상 네. 그냥 이렇게 똑똑똑똑 따르는 것보다는 네. 산소를 함께 넣어주면서 따르면 산소를 어떻게 넣어요? 불어? 그러면? 예. 그거 이산화탄소다. 그러네. 이산화탄소. 후 불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아, 네. 철학과 전공생. 죄송합니다. 제가 네. 철학적으로 아, 네. 생각을 미쳐 짧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아니, 원래 이거 병맥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인원이 많아가지고 큰 걸 갖고 왔거든요. 뚱뚱이 네. 1.6리터. 음. 이거를 따를 때 칼칼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나 저런 거 처음 봤어, 정말. 자, 지금 병을 그러니까 맥주를 아, 이렇게 우리가 한 손으로 해야죠. 되게 섹시한데. 올렸다 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따르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산소가 들어간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뭐 뭐 디킨팅- 증명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합디다. 뭐, 뭐 뭐 에어링, 뭐 에어링 사이비 같은 과학의 끝판왕이네요. 근데 재밌으면은 네. 재미로 하는 거죠. 재밌으면 리추얼이죠. 장땡. 심지어 못 따라서 흘렸어. 다 흘렸어요. 지금. 멋짐은 엄청 보여주는데. 아 1.6리터는 처음 해봤네요.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산소를 넣은 수고하셨습니다. 소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젤라는 이 소맥을 할 때 언제나 요 정도 양으로 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요.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 아, 약간 전라도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통 사이즈라는 요즘에 게 이렇게 한 입. 한 입. 한 입. 이게 한 입이에요? 아 근데 이거 좀 많이 되긴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한 근데 입이야? 한 입이라고 하지만 두 모금에 들어가거든요. 어. 저는 가끔씩 이걸 만들곤 하거든요. 소맥. 아 네, 왜냐면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태서 팍. 뭐 조직 아이, 생활을 그거는- 하다 보면 소주도 안 그렇죠. 먹는 게 이상한 걸만 배워가지고. 저는 역시 문화시대. 해보니까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꼴딱꼴딱 딱 두 아, 모금 반으로 음. 넘어가는 게 왜냐면 딱 그 정도가 되면요 숨이 살짝 막히려고 그래요. 두 모금 반이 될 때 맞아. 약간 질식하는 느낌 아, 올 때. 저거를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신다고요? 예. 과학자. 그때 제일 쾌감이 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이것도 벌컥벌컥. 네, 이건 원샷 벌컥벌컥입니다. 아니 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음미하듯이 이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맥은 좀 먹어야 제 맛이 벌컥벌컥 먹어야지 느껴지니까. 맛이 나긴 하죠. 자, 치얼스. Cheers. 잘 탔네. 와. 산소가 들어가니까 괜찮죠? 네, 반잔 먹었는데 나머지 비워야겠다. 맛있다. 아, 뭔가 온다. 그렇죠. 뭔가 옵니다. 여기서 시음하기 전에 소맥으로 확 이렇게 올려야 소주도 좀 기분 좋게 드실 수 있겠다. 아마 그래서- 죄송스럽더라고. 지금 이 소리 식감 소리가 날 텐데 와작와작. 지금 제가 이 소리만 듣고 혹시 지금 맞추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지금 먹여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저희 주제 정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운명의 숙적 시리즈를 할 때 그러니까 꼭 이제 안주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안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매치업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취향에 뭐 참이슬이 좋다, 뭐 참이처럼이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안주와 먹었을 때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 소주 시간에는 제가 새우깡을 준비를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새우깡에 소주 많이 먹었거든요. 예. 언제 몇 학년 때? 학교라면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교 아니죠? 대학교죠, 대학교 1, 2학년 때 돈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학사 주점 이런 데서도 많이 먹었지만 그 교문 앞쪽에서 항상 이렇게 소주에 막걸리나 소주에 막걸리요? 소주에 새우깡이다 이런 거 소맥 드시고 소막 소주에 막걸리. 그렇게 이제 먹었었던 그 기억이 나서 이 새우깡을 먹을 때 소주는 어떤 소주가 어울릴까? 아 너무 좋아. 이거를 매치업도 해보면서 이 맛이 어떤지 관능적인 어떤 평가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무작위로 타서 1번, 2번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주 블라인드 테이스팅인 거죠. 저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소주를 사실은 이제 즐겨 마시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술 자체를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예. 진짜요? 나 학생 때 술 거의 안 먹었어요. 오. 나이가 거의 한 30대 후반, 40대 들면서 술 많이 먹게 됐어요. 야. 농대 교수하면서. 어. 왜냐하면 술이 농산물의 사실은 끝판왕이니까. 네. 예. 또 말술 남자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때, 야 우리 뭐 친구들이 막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같이 가면 당연히 이제 소주를 이제 먹는 거였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소주보다도 꼭 우리가 가는 우리 멤버들이 가는 그 가게에 오돌뼈. 네. 매운 거. 예, 그래서 아 너무 맛있죠. 맛있죠. 예, 저희 낙성대에서는 맵지 않은 거였어요. 예, 간장 맛. 오돌뼈. 그것도 맛있겠다. 예. 아, 그거랑 맛있겠다. 소주랑 먹던 기억이 나요. 음. 저 소주 거의 한 잔 가지고 오돌뼈 그냥 다 먹었고 막 오. 욕 먹고. 술 먹는 사람들끼리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 안주빨 세우는 사람. 그때 술을 잘 안 먹었으니까. 저는 교수님 같을 때 저희는 어떻게 먹었냐면은 돼지곱창집 지금 이제 잘 좀 찾기 힘든 돼지곱창집이 저희한테 굉장히 플렉스였었거든요. 진짜 알바해서 월급 받았을 때 나 이제 가고 뭐 그 정도인데 거기 가가지고 1.1잔이었습니다 무조건. 아 한 점에 한 잔. 네. 아. 근데 막 얘기하다가 은연중에 야 그래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젓가락을 은근히 갖다 대면 옆 사람이 탁 쳐요. 너 술 먹고 1.1 잔? 먹어야지 임마. 이렇게. 살갑구나. 아 나 그것도 궁금했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술 먹고 먹어야지가 순서가 있더라고요. 소주는 안주를 먹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한 잔 털고 안주를 먹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와인을 먹을 땐 주로 음식을 먹고 와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먹고 뭐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한 잔 짠하자 와인을 짠하고 먹는 거여서 왜? 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먹고 짠해야 되는 건지 짠하고 먹어야 그건 되는 뭐 건지. 기준은 없죠 사실. 근데 소주는 보통 이제 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주를 먹죠 약간. 진짜? 부가 되죠. 나 자. 아직도 그건 모르겠어. 그 맛이 있어요. 이렇게 빈속에 털어서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는 들어갔다. 소주의 맛이 있거든. 그 타격감. 그 첫 잔이 진짜 맛있고. 나 그거 해볼 거야 오늘. 옛날에 그 잔소주 팔지 않았어요?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저는. 까지는 저희 시대 때는 없었고. 포장마차에서 잔소주를 팔았고 막 여수 이런 데서 들은 거. 그래서 되게 돈 없는 예술인들 이게 뭐지? 자 제가 1번 술부터 먼저 드릴게요. 아 이게 다 1번인 거죠? 네. 네. 자 그럼 과연 새우깡과 더 잘 어울리는 이 운명의 숙적 라이벌이 참이슬일지 처음처럼일지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자 1번 2번 색깔은 뭐 전혀 뭐 이거는 완전 차이가 투명이죠. 없죠. 예. 차이가 없죠. 2번이 더 투명해 보이기도. 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난 진짜 향으로만 진짜 그냥 막말 해볼까요? 네. 향으로만 지금 입도 안 됐거든요. 네. 아 향. 향으로만 네. 2번이 혹시 참이슬이 아닐까? 2번이 네. 왜요? 제가 이게 제 편견이었어요. 오늘 편견 깨는 날이고 싶은데 참이슬이 조금 더 미식거려요.
저한테는. 뭔지 알아요. 네,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자 1번이랑 2번 한번 네. 맛의 차이가 있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2번이 더 달고 2번이 1번이 좀 더 맛이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1번이 네, 뾰족한. 부족하다. 다시 한번 박원이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저도 1번이 좀 더 깔끔한 맛이 나고 2번은 약간 좀 더 감미료나 뭐 이런 그런 맛이 그래. 끝에 더 남아서 둘은 다릅니다. 확실히 미묘하게. 다르다. 네. 정확하게 진짜 술 완전 소주 모르는 사람으로 2번이 참이슬이야.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미식거려서 본인한테. 알코올 맛이랑 그 알코올 맛으로 인한 살짝의 미식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이 느낌이에요.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평균을 깨는 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안전하니 2번이 1번이 처음처럼 2번이 참이슬이다. 어떤 차이 때문에? 왜냐면 제 경험상 네. 참이슬이 조금 더 달고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미네랄리티가 있는 미끈미끈한 맛이 있어서 미네랄까지 나왔어. 미끈미끈. 오늘 소주를 완전 와인 취급하는 거. 미끈미끈. 미네랄리티. 그래서 약간 좀 느글거린다라는 느글거린다고. 예. 느글거린다랑 미식거린다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만약에 소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처음처럼 마셨던 거예요.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저 아예 그죠. 진짜 일생에서 먹는 날이 아. 없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최근에 라면 국물이랑 또 잘 어울리기도 해요. 소주가. 제가 아까 새우깡 준비하셨을 때 그쵸. 완전 빵 터졌던 게 내 인생에서 소주를 먹은 게 5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제일 인생의 첫 번째 소주가 이별한 다음이었어요. 아이고. 헤어지고 네, 너무 이별하면 소주죠. 네, 그렇죠. 열이 받는데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0대 한 초중반 중반이었던 거예요. 20대 중반에 20대 중후 아니야 중반. 근데 그때 있는데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네. 소주랑 새우깡을 샀어요. 거의 인생 첫 소주가 그러면 그죠? 입맛도 없고 이럴 그렇죠. 때는 소주와 그래서 소주랑 새우깡이랑 맛있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걸 사갖고 혼자 그때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좀 어쨌든 간에 제가 좀 혼자 있을 상황이어가지고 혼자서 약간 종이컵 같은 데다가 맞아요. 소주를 한 30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꿀떡꿀떡 먹고 새우깡 먹고 어머, 꿀떡꿀떡 먹고 새우깡 어머. 먹고 저는 진짜 금방 취하는데. 완전히 다음날 죽었어요. 진짜. 제가 저러면 한 병만 먹어도 진짜 맞아. 혼자 혼자 먹으면 먹으면 취하잖아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진짜? 헤어지고. 20대 중반인데 너 나랑 똑같다. 너무 좋아했던 오빠랑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집에서 이제 식탁에서 그때 이제 부모님도 다 주무시고 막 이럴 때 혼자 괴로워가지고 원래는 그때 당시에 혼자서 소주를 한 4병 이상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면 마시는데 네. 소주 2병을 벌컥벌컥 이렇게 먹어 혼자서? 혼자거든요. 클래스가 다르잖아. 와. 2병이잖아. 안주도 없이 완주도 깡소주. 네, 깡소주를 와, 대단. 2병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저를 깨웠는데 어디서? 깨웠는데 식탁 밑에서 야, 또 식탁에서 자지 왜 또 식탁 밑에서 그러니까 뭔가 구차하게 고막에 이제 이불 삼아 이제 아이고야. 식탁 밑에서 너무 그러니까 안쓰럽잖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뭐 교수님서부터 시작해서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우리가 와인 먹을 때는 이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소주는 제가 볼 때 이 사연도 있고. 사연이 있는 술이 사실 소주입니다. 누가 이렇게 헤어져서 심란한데 맥주 한 캔을 깠다든지 와인을 누가 따겠습니까? 대부분 소주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제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났었던 친구랑 그때는 이제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의 헤어질 게 거의 근데 다시 나중에 만났는데 다행히 그 당시엔 헤어진 거였어요 거의.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잠실 쪽에 살았는데 혼자 이제 또 석촌호수에 갔습니다. 석촌호수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헤어지면 소주를 살까요? 그렇게. 저도 소주 한 병이랑 당시에 소세지 중에 빅팜이라고 있었거든요. 빅팜이라고 그 천하장사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약간. 빅팜 한 개랑 소주 한 병 사들고 석촌호수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먹었죠. 저도 그냥 나발을 불면서. 와, 이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죠. 이쯤에서 들어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주 사연. 이별. 대부분 안 좋은 사연들. 근데 되게 그 소주 맛이 각인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그 맛이 아직도 저도 완전 기억이 나요. 완전 만취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먹으면 소주 한 2병 정도는 먹었었는데 그때 한 병만 먹고도 완전 진짜 핵만취. 근데 그 맛이 정말 너무 쓰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게 헤어졌을 때 다른 술이 아니라 소주를 찾지 맞아.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 한강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강에 딱 다리 걸치고 앉아서 소주 한 병.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별했을 진짜. 이성과 헤어지거나 심란한 일이 있을 때 왜 소주를 찾을까요? 이게 뭐냐면 제 느낌에 제가 그때 인생에 한 번도 안 마셔봤다 그걸 네. 산 거잖아요. 내가 뭐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처음처럼 이제 뭐 참이슬인지도 몰라.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꼴딱? 이거 이 느낌. 근데 요번 편에 너무 완전 삭제 편집각으로 교수님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교수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실은 아니, 아, 아니 사실은- 만드셨다고 하니까 소주 안 젊었을 네. 때. 네,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진짜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오! 근데 결말이 좀 이상해요. 왜요? 네. 아니 그게 뭐냐면 좋아요. 이상한 거. 저는 이상한 그 거. 날짜를 잊을 청불. 수가 없어. 1991년 12월 1일. 어머. 이상한 그게 91년도 제가 대학 9일학번이니까 네. 서울에 처음 올라왔고 부산은 눈이 안 내리잖아요. 아,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후 4시쯤인가 이렇게 딱 대형 학교를 나왔는데 관악산에서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그래서 이제 동아리 방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학교 순환도를 이제 넘어서 기숙사로 갔어요. 동아리 방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어떤 동아리? 합창. 와우.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저는 가서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낙성대 내려가자라고 해도 동아리방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먼저 갔나 봐. 네. 그때는 뭐 핸드폰도 까먹고 맞아. 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나도 한번 내려갈까? 낙성대 눈이 팍 보는데 내려갔죠. 그때 뭐 이제 버스도 못 올라오고 이제 걸어서 못 찾겠어 애들을. 근데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저의 운명의 숙적. 아, 네. 그 어, 1등, 친구들. 1등. 걔도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동아리 맞아.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이 동아리의 모든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흠모해. 네. 그런 아이였어요. 네. 있죠 그런 사람이. 네, 그랬는데 결국 다 잘 안 됐는데 괜히 막 내가 막 가슴이 막 아니고 쓰리고 그런 거 막 눈 내리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오돌뼈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간장 오돌뼈. 소주 한 잔 드시려고. 소주 먹으려고. 근데 갔더니 아유 정훈 학생 오늘은 자리가 다 찼어.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집으로 가서 들어가서 안주를 뭐 시키는 기억이 안 나고 소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눈도 막 내리고 소주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 이렇게 열었죠. 딱딱 이렇게 땄잖아요. 네네. 돌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주가. 두 잔 먹다가 죄송한데요. 저 청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청아 먹는 학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아를 한 병을 아, 시키고 청아 정도면 직장인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병을 다 마시긴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와.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기숙사에 제 방에 누워 있었고 다행이다. 어머. 네. 비가 누워 있었고 보면은- 옆에 누가 옆에? 그 운명의 숙적이 제 앞에 딱 깜짝이야. 왜, 운명이 왜 여자가 있었다고 줄 알았잖아. 나. 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제가 깼는데 저를 어디서 쓰러진 걸 발견한 건지 뭔지 저를 데리고 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운명은 맞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하지 마. 보니까 제 안경은 한쪽은 박살 나 있고. 어머, 아. 어떡해. 내가 술 취했는데 걔가 나를 때렸나? 때리고 이제 죄인이 아닌 척.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날 눈이 왔잖아요. 네. 취하셨는데
어딘가에 미끄러져서 그래서- 넘어지셨을 수도 그랬을 있어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어쨌든 학생증을 그 친구가 보고 지켜줬네. 네. 야,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은인이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눈을 뜨니까 깼나 이러더라고요. 경상도에니까. 거기도 네. 경상도. 고등학교 맞네. 친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갈게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건지 안 물어보셨어요? 경상도잖아, 경상도. 네, 뭐 진짜 궁금하다. 왜 물어보지 않고. 그게 제 첫 소주 첫눈 내린 아. 첫 소주. 와,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청아로 취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쉬운 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스토리가 나오네요. 그러네. 재밌다. 우리가 이게 그 모르는 술, 관능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술을 해야 되는 뭐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런 술을 하니까 각자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인생 얘기가 나오네요. 재밌는 약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뭐 여담입니다만 그때 제가 갔던 그 오돌뼈 집이 처음에는 거기가 포장마차 같은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같은 1학기 때는 포장마차인데 돈을 이미 버셔가지고 2학기 되니까 그게 조만한 가게로 이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학 갔다가 와서 그 길 한번 쓱 가봤더니 그 길을 확장하셔가지고 고깃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가니까 인사하니까 저 다 기억하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어. 지금도 가면 저 왔냐고 아, 언제나 지금도? 물어보고. 네. 오돌뼈 메뉴는 없어졌고. 오돌뼈면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거의 한 네. 20 몇 년, 25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세요. 두 부부가. 네. 그 술 잘 팔아줬던 우리 서울대생 뭐 문정훈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오돌뼈. 오돌뼈 팔아줬던 당시에는. 오돌뼈 막 먹다가 친구들한테 욕 먹던. 네가 나한테 오돌뼈를 팔아줘서 내가 이렇게 고깃집을 그래요. 이게 하나씩 소주 하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운명의 숙적 참이슬대 처음처럼 하고 있는데 1번, 2번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제 새우깡에는 이 술을 먹겠다. 1번이냐 2번이냐? 저는 반대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1번이 참이슬 같고 아, 정말? 2번이 처음처럼 같은 게 예전에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처럼이 되게 핫했어가지고 계속 처음처럼만 먹었던 네네네. 이제 그랬었는데 블라인딩을 딱 하고 마셨는데 되게 어떤 그 잔이 되게 깔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잔보다. 1번이.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술이? 그러니까 블라인딩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내가 늘 먹던 그 깔끔한 소주 맛이구나 생각하고 이건 무조건 처음처럼이야. 이거는 참이슬이야. 라고 딱 했는데 완전 반대의 반대였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깔끔한 게 오히려 참이슬이었다. 네, 그래서 깔끔한 게 오히려 참이슬이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참이슬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맨날 뭘 갖다 줘도 참이슬밖에 안 드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중에서는 1번이 깔끔해요, 2번이 저는 깔끔해요. 1번이 깔끔해서 1번이 참이슬 같고. 그러면은 의견은 다 같아요. 뭐냐면은 1번이 깔끔하다는 거고 2번이 약간 좀 더 달콤하다. 달콤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참이슬이 깔끔하다, 처음처럼이 깔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1번은 깔끔하다. 그죠? 근데 그 깔끔한 게 맞아요. 이 경란 아나운서님이나 다른 처음처럼 분들은 같고. 처음처럼이고 이제 참이슬이라는 저는, 거고 2번은 비교적 맞아요. 좀 미식된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처럼. 니글니글하고 니글니글하다. 약간 그 유질감 부들부들하고 좀 미식미식. 미식거린다. 정말 오래전 일인데 아무튼 그 그래요.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새우깡이랑 먹기에는 뭐가 좋다? 1번, 이게 2번. 도수가 다르지 않아요? 16.9도 똑같아요.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자, 새우깡과 먹기 1번, 2번. 새우깡. 자,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새우깡이랑 먹기 1번이다, 2번이다. 새우깡이 고소한 맛이 있으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이거와 이거 사실 별 차이가 큰 없습니다. 차이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1번이 조금 더 찌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뭐 그걸 깔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새우깡과 좀 더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서 더 부드럽게 먹기에는 2번이 더 좋은 것 같고. 예. 좋습니다. 그럼 1번. 박원희는 전 1번이랑 새우깡. 1번. 네. 자, 저도 1번. 1번. 저도요. 아, 와.
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1번이 좀 더 깔끔하다. 개개인의 취향으로는 좀 호다. 호다 이거죠. 음. 비교적 2번보다는.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피디님은요? 저도 1번입니다. 와, 진짜? 왜냐면 2번이 뭐냐면은 제가 먹기에 그 소주를 먹다가 어렸을 때 이제 오바이트를 했을 때 김치전 만들 때. 하루 종일 느껴지던 그 향. 소주 먹을 때 언제 오바이트 많이 했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그 이모님 댁 그냥 학사주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소주를 시키는데 슬러시 된 소주를 항상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같은 거 시키잖아요. 김치찌개가 나오기 전에 깍두기가 나오잖아요. 깍두기에 소주를 이미 취해. 한 병씩 먹어야 돼. 그럼 먹다가 건강하셨네요. 근데 갑자기 울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낌이 2번 이번이야. 소주예요. 울컥 올라온. 그 내가 싫어하는 소주 향. 음. 그래서 나는 1번이 낫습니다. 음. 비교적 1번이 깔끔해.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냥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먹을 때 참이슬 시키나 처음처럼 먹으나 별 차이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라인드로 먹으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의 소주 2번, 인생. 2번이 처음처럼 같아요. 그럼 두 분이 똑같은 거야. 네. 그러네요. 2번이 처음처럼 저희는 1번이 1번이 처음처럼. 처음처럼. 그러면은 박원이랑 교수님은 맛이 없는 게 처음처럼이라는 거고, 그죠? 아니, 저 맛이 네. 없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달큰한 맛이. 그리고 저희 셋은 어. 비교적 이제 좀 깔끔한 게 처음처럼이다. 어. 네. 1번이 처음처럼이다. 자, 1번부터 공개할까요? 2번부터 공개할까요?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더 보고 싶으신 거. 1번. 1번? 1번. 네. 1번 좋아했으니까 다. 자, 여러분들이 비교적 좋아한 1번 소주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명의 숙적 최강 라이벌전. 누구나 전 국민이 아는 영원한 숙적 희석식 소주 중에 참이슬 대 처음처럼 말술남녀 패널 분들이 새우깡에 더 잘 어울린다고 했었던 소주는 무엇인지. 새우깡뿐만 아니라 비교적 1번에 대해서 호가 많았어요. 자, 참이슬이냐 처음처럼이냐, 처음처럼이냐 참이슬이냐. 그 결과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난 처음처럼. 처음처럼. 교수님은 참이슬? 아니요, 뭐. 일 것 같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1번 소주의 정체는 실제 이렇게 먹으면 별로 없어요. 저는. 저 처음이에요. 자. 우리는 상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번을 맞아요. 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음. 자, 1번 소주의 정체는 처음처럼. 처음처럼이었습니다. 하이파이브. 자, 우리 말술남녀 패널분들이 비교적 맛있다, 깔끔하다고 얘기하신 술은 처음처럼이 맛있는 처음처럼. 거는 처음처럼이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너무 단합이 잘 돼서 다행인 게 예를 들어 5인 이제 금지 풀려서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소주 시켜야 될 때는 우린 그런 일이 무조건 없었지. 처음처럼. 우리는 네. 처음처럼 시키면 돼. 시키면 시켜야 되죠. 되겠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근데 맞아. 그냥 깡소주만 먹기는 처음처럼이 좋은데 소맥을 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약간 있겠다. 저런 들큰한 게 소맥에서는 더 존재감이 맞아요. 있을 수도 좋을 있습니다. 발휘할 수 있을 거. 진로나 참이슬 같은 게. 음. 알겠습니다. 자, 운명의 숙적 최강 라이벌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참이슬 대 처음처럼 대 참이슬 대전을 벌여봤고 여러 가지 이제 시음을 해봤는데 뭐 이 내용은 저희 취향에 따른 어떤 결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마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을 할 때까지 어떤 관능적인 평가를 이제 말씀으로 드렸기 때문에 들으시고 본인의 취향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또 갑자기 이제 확 외국으로 날아갑니다. 외국. 어디로 갈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박 언니가 갖고 온 술이고요. 그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네. 우리가 와인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슈퍼 투스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 투스칸. 네. 슈퍼 투스칸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서 그쪽 그 와인을 갖고 왔고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지역의 와인을 다른 가지고 지역도 왔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네, 이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와인의 운명의 숙적. 그렇죠.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보르도와 부르고뉴가 부르고뉴가. 있잖아요. 아, 이 뜻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되는데 또 갑자기 확 분야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처음처럼 먹다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운명의 숙적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